경북권 상당수의 초중 고등학교에 아직도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이 같은 친일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심층 조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매각 추진 과정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박람회장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람회 재단 측은 매각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은군 일부 농촌 마을 주민들이 귀농인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거두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발전기금이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귀농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지 채소 가격 폭락세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사업가의 공덕비가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 아직도 세워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곡을 지금까지 교가로 쓰는 학교도 확인됐는데요. 지역 학교 곳곳에 친일의 잔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고등학교 교정에 위치한 조형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암송하게 했던 황국 신민서사를 새겼던 비석입니다. 해방 이후 황국 신민서사를 지우고 참되고 의로워라라는 훈화를 새겼지만 조선 총독부가 지시해 만든 토대는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여수 율촌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사각불 모양의 해방 기념탑. 전형적인 일본 충원비 양식으로 학자들은 일본식 비석을 가져다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의 행적을 기리는 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수 미평초등학교 앞에 세워진 설립자 김영준의 공덕비입니다. 사업가였던 김영준이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39년 이곳에 5만 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해 학교를 설립한 걸 기념하기 위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세웠습니다. 문제는 김영준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군용기를 헌납하고 전쟁 자금을 기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포장을 받은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친일파 인사의 행적은 지역 학교 교가에도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순천공업고등학교는 일제 당시 군국가요를 연주하는 반민족 행위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가 이홍렬의 곡을 여전히 교가로 쓰고 있고, 순천 청암고등학교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음악가 김성태의 곡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공간보다도 가장 민족적인 정신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그 옆에 조그만한 게시판이라도 만들어서.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가와 교기, 성물, 비석 등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1차 전수조사해 전남 동북권역에서만 수십 건에 이르는 친일 잔재를 발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심층 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시군이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5일 예고된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전세버스 87대를 확보해 무료로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업 기간 택시 부재를 잠정적으로 해제해 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전세버스 차량 수를 감안해 기존 55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11개 노선을 감축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의 특별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여수 순천 10, 19 특위와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4.3 특위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의 생존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또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에서 법적 과제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박람회장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뉴스, 바로 지난주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적 있죠. 그런데 파장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30여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네. 또 시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람회장 매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은 재단, 특히 여수시 모두 확고한 상태여서요. 양측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민간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격앙된 감정을 실어 박람회장 매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살리면서 남중권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해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간 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공공 컨벤션 센터 유치와 국제 항만 기능 확보에 지역사회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자 유치의 적극성을 보이는 여수시의 행보에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람회 재단이나 해수부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투자자가 있으니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희들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박람회 재단 측은 전남도의 컨벤션 센터 입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매각 공고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여수시도 반대 여론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과 박람회 투자 비용 상환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서둘러 민자를 유치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지 않으면 지역 관광도 머지않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권오봉 시장은 특히 여수시 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시민 설득을 당부하며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해서 읍면 동단위까지 해서 모든 시민들께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범시민 대책위를 결성한 시민단체들은 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당장 중앙정부나 정치권에도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가부의 입장이 모두 확고한 상태여서 조만간 박람회장 매각 공고 논의를 앞두고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고흥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촌마을 주민들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거두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저만면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전체 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현재 6가구가 귀농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는 언제부턴가 귀농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적잖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입동비라고 불리는 마을 발전기금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이 귀촌을 하면 현재 마을 발전기금으로 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마을 원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이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귀농인들이 마을에 기금을 대야 마을 공동사업 등에 대한 권리를 갖고 마을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악에서 갖다 있으면서 개인들한테는 단돈 10원짜리를 안 걷습니다. 불악에서. 불악 운영에 나간 데 있어서. 그럼 모든 것이 갖다 이런 지금 광장 같은 것도 옛날에 전부 불악 돈으로 다 사서 드렸어요. 불악에서.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지만 귀농인들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 자체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겁니다. 또 기금 자체를 강제 징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약이 있나 끼는 말을 못해. 규약이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돈을 어떻게 내라는 거, 정확히 200만 내라는 거, 법적인 그것도 없다. 고흥군간 내 농촌마을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16개 읍면지역 515개 마을에 대한 마을 발전기금 징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역할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최소한의 서로 간에 부담가 되지 않는 어떤 자율적인 사항을 좀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고흥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생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정책, 인구 유입한다, 어떤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군수님도 진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발전 기금을 두고 지역 농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농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 귀농 귀촌을 적극 장려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집중하고 있는 공군의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천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노출시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 웅천동 2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모 아파트 분양회사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관리 업체와의 의사소통 실수로 익명 처리한 청약 당첨자 목록 대신 수분간 청약 신청자 7천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노출했습니다. 분양회사 측은 아직까지 정보 노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산지 채소의 가격 폭락세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파와 배추에 이어 양파까지 산지 폐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는 없고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겨울 대파와 봄배추에 이제는 양파까지 닷째로 갈아엎고 있지만은 산지 가격이 폭락세를 거듭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 20kg 상품 한 망이 14,800원,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산지 거래마저 또 끊긴 상태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추가 하락을 저울질하며 중간 상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대 주산지인 무안은 밭대기 거래율이 20%에 그친 실정입니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게 되자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까지 생겨났습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10만 원인데 우리가 10만 원어치를 하려면 얼마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요. 농사당국이 더 이상의 폭락장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 산지 폐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용과 중만성용 양파 14,000톤에 대해 선제적으로 면적 조절을 실시하였고 정부에 3만 톤을 추가 시장 경기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봄배추와 마늘 산지 가격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유례 없이 채소 전반에 덮친 가격 폭락세가 봄까지 이어지면서 농촌에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내년 3월 광양에 문을 여는 예술 특수목적고의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광양 예술 특목고 명칭 공모 결과 192편의 응모작 가운데 후보작 3편을 선정하고 다시 2차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한국창의예술고로 확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초 첫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고할 계획인 가운데 같은 달 18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와 학생 등을 초청해 음악회와 함께 학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동부권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여수산단 기업들의 오염 배출 조작에 대해 앞으로 구조적인 폐단을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오는 9월 순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시, 군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열리는 행사라며 전남의 비전이 담긴 유의미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실국장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여순 사건 진실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 동부권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들도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여수시가 청사 분리와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동 본청사에 별관 신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본청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에 7,000제곱미터 면적의 별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여수시는 3년 통합 이후 학동 1청사와 여서, 문수 2, 3청사 등 사무실이 5군데 이상으로 나뉜 데다 공간도 부족한 상태여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무실 확충과 청사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2달여 앞두고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리는 여수도 준비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오늘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을 방문해 대회장과 주변을 둘러본 뒤 방송시설과 관람석, 기능실 등 부대시설 설치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여수시도 조직위와 협력해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대회 참가자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 행정, 재정적인 지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7월 13일부터 여수에서 열리는 오픈워터 수영은 수영장이 아닌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경기로 5km와 10km, 25km 종목에 총 7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크루즈선이 여수를 방문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내일 대만 선적 14만 5천 톤급 크루즈 선박 마제스틱 프린세스호가 승객과 선원 5,400명을 태우고 여수 엑스포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지난 2016년 중국 커티그룹 직원들이 타고 온 14만 톤급 마리나호보다 큰 역대 최대 규모로 크루즈로 방문한 관광객들은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순천만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대포 차량을 상습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대포 차량 15대를 판매한 뒤 위치 추적기를 통해 다시 차량을 절취하고 재판매한 혐의로 31살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상습적으로 자동차 급전 대출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1개 시군에 35개소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 농촌 일자리 알선 중개와 인력 중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담, 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 교육 등을 담당하고 특히 안정적인 농작업을 위해 인력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전라남도가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지난 2년 동안 12만 2천여 명의 농민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천시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순천시 마을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2019년 순천시 마을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마을학교 시범사업과 마을학교 씨앗 동아리, 순천형 특색교육 프로그램 등 3개 분야 40여 개 주민 공동체와 단체를 모집합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나 교육적 관계를 맺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과정으로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